저는 여러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2008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박경철 선생님의 주식 투자 강의와 서적을 미친 듯이 보고 읽으며 기술적 분석 중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 방식을 저만의 스타일로 갈고 닦으며 2019년까지 10년간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고 48대 52 정도의 확률로 4% 정도 유리한 구간을 찾아서 틀리면 짧게 손절하고 낮으면 열린 상방을 최대한 끝까지 먹는 전략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보유하는 투자로 부동산들의 투자 시드머니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전 왜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 전략으로 마지막에 돈을 엄청 밀어서일까요? 아니요. 전 2019년에 모든 국내 주식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집을 샀었습니다. 즉, 이 투자 방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만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자세한 얘기와 제가 생각하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 변경 과정을 파도 소리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2019년까지 진행했던 스윙 트레이딩을 그만두고 2020년부터 금융자산 장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월가에는 여러 명의 전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업 인수가 아닌 투자로만 최고의 성적을 거둔 레전드는 단연 피터 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운영했던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29.2%의 수익을 거두었고 13년 누적 수익률이 2700%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에게 투자했어도 펀드 가입자 절반은 손해를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왜? 중간에 못 믿고 다 팔았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하락장이 다시 시작됐다와 같이 주식을 팔 이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수백 개가 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장에 그 펀드를 팔고 다시 상승장에 사기 시작하니까 마젤란 펀드의 13년 수익률 2700%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근데 이런 수익률은 위대한 펀드 매니저만 만드는 걸까요? 2008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애플이라는 주식 하나만 들고 있었다면 월가의 최고 투자자보다도 훨씬 좋은 성적이고 연평균 8% 정도 상승하는 미국 주식 인덱스 투자는 물론 일반적인 단기 스윙 트레이딩을 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락장과 전쟁, 테러,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그 구간을 본인이 요리조리 다 피할 수 있다면서 고개 운전을 하듯 트레이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애플 한 종목을 14년간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을 능가하는, 아니 옆에서 비교나 가능한 수준일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역사에 기록된 그런 투자자가 없거든요. 긴 주식시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면 트레이딩에 목숨을 걸고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나 위기를 피하겠다라는 액션을 아무리 한들 위대한 기업 하나만 계속 투자한 것만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내가 변동성이 높은 코인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뭘까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면 팔고 피하려는 행위를 스스로의 판단에 맞춰 반복하는 걸까요? 내가 월가 매니저보다 낫고 피터 린치보다 잘한다고 믿는 건 그건 너무 스스로를 과신하는 거고 금융시장의 데이터와 시장을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는 오만이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리스크를 타이밍에 덜어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을 찾고 그 자산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대외 변수와 경기 변화, 국제 정세, 경쟁사 동향, 소비 심리, 시장 심리 관련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말은 쉽죠. 이제 모두 아시잖아요. 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라는 사람의 인내심과 얄팍한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성적이라는 합리적이라는 사고가 늘 매도하라고 소리치는 현상이 하락장에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장기 투자에 자신이 없는 것뿐, 장기 투자는 데이터로 검증된 성공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48대 52의 확률 게임을 그만두고 데이터로 검증됐고 투자의 현인들이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워서 알고도 대부분 할 수 없는 방법, 하지만 좋은 자산을 정확히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고 자기 자신만 오랫동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로 이해했더라도 지금같이 수익이 대부분 반납되는 큰 하락장을 겪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드시죠?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안일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쇼쳐서 돈 벌었다, 내릴 줄 알고 팔아서 밑에서 줍는다, 무조건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얘기들이 맞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왜 애플이 지난 14년간 3780%가 오르는 동안 트레이더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못 냈을까요? 왜 종목을 바꿔가며 매매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피터 린치의 13년간 2700% 수익률 이상을 못 내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장기적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은 변동성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경기의 변동과 시장 심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변의 소음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를 데이터가 말하고 투자의 현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투자 공부도 하고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사업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투자가 한다고 실력이 느냐? 개미는 뭘 해도 기관이나 세력한테 털리게 되어 있어. 어차피 그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퇴근하고 또 책 보고 공부하고 돌아다녀. 그냥 잠이나 더 자. 그게 건강하고 돈 버는 길이야.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운동이나 공부처럼 하면 늘고 스킬업과 마인드셋이 되는 기술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노련해지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 누구의 손끝도 아닌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타인의 평가 없이 시장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서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략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는 수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남겨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실전 투자를 진행하면서 피터 린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서적 속 좋은 내용들을 틈틈이 영상을 통해 쪼개서 설명드리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피터 린치의 명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담긴 내용 중에 제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이 챕터 안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구절들을 제 나름대로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의 느낌을 살려서 적절히 MSG도 좀 쳐가면서 한번 각색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피터 린치는 왜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강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현재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그의 의견을 궁금해하죠.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를 통해 뭔가 확신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건 주식시장을 예측해야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시장을 예측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터 린치도 만약 그런 식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자기는 한 푼도 못 벌었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수많은 하락장, 대하락장을 경험하게 되지만 맨날 시장을 예측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대하락장이 올 때는 그 누구도 경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대하락장을 당연히 예측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자기만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순간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에 실패하는데 시장을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대하락장의 예측에 성공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매물 때문에 하락장은 훨씬 더 빨리 왔을 거라는 겁니다. 예측에 맞춰 하락장이 왔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착각하는 건 이런 거죠.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선 경제 전반과 관련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호황이나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잘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고 하겠죠?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보고 계속 체크하다 보면 경기 흐름이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금리 방향을 예측하고 이걸 주식 투자에 활용하려고 할 텐데 도대체 누가 확실하게 금리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만 6만 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금리와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 중에서 누군가 연속해서 딱 2번만 정확하게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은퇴해서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휴식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금리를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분석하면서 금리의 방향과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 쓸모없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하락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자 10명 중 8명 정도는 대하락장 막판에서 반등이 시작돼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폄하하고 다시 하락이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딱 이 시점부터 이들에게 복수를 하듯 반등을 시작하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상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 딱 봐도 데드캣 바운스인데 모르겠어? 연초되니까 한 번 더 펌핑해서 한 번 더 말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순진해?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언론이나 주변인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 시장은 마치 이들에게 물먹이듯 이때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의 DNA가 변하지 않는 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비슷한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야 신화를 보면 세상이 4번 파괴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야인들은 파괴로부터 값비싼 교훈을 배울 때마다 다음번엔 진짜 제대로 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늘 지난번에 일어났던 위협에 대해서만 대비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파괴가 되니까 생존자들은 홍수를 기억하고 고지대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뚝도 짓고 벽도 세우고 나무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번 파괴는 불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엔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고 대비를 했는데 이번엔 또 지진이 나서 모든 걸 파괴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지진을 대비했을 텐데 또 다른 방식으로 재앙이 와서 파괴가 됐겠죠. 여러분은 이 신화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이런 건 마치 마야인들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재앙, 즉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재앙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호들갑 떠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비한다고 그래봤자 결국 우리는 새로운 유형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는 시장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예측하겠다고, 그래서 대비하겠다고 해봤자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또 대부분의 우리들은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경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좋은 자산을 찾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아무리 호황이 왔어도 엉뚱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가 망한 사례, 반대로 불황이 왔어도 좋은 자산을 선정해 그 불황을 잘 이겨내고 높은 수익을 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신경 써야 할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찾는 것이고, 이런 좋은 자산을 찾았다면 너무 빠른 것 같다거나 너무 늦은 것 같다면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피터 린치가 그해져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제가 제 스타일로 각색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내용이 거의 뭐 최근 상황에 느낌점을 쓴 내용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진짜 찐 레전드 투자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정말 공감했던 게 거시경제를 언급하며 시황을 분석하거나 금리의 전도표 변화를 얘기하고 CPI 수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걸 계속 살펴본다고 해서 설령 금리를 예측했고 경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결국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가,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이고, 이걸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앞에서 거시경제 분석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상황을 분석한답시고 매크로 지표들 보면서 예측하고 느낌 쎄하다고 팔고 뭔가 올 것 같다면서 현금 보유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단
수많은 리스크들을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은 피터 린치의 명저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좋은 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투자의 현인들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 치열하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겐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계좌에 찍힌 수익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저 얘기가 맞다면 계좌에 100만 원만 넣어놓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서 10배 올라서 1000만 원이 돼 있으면 문제 해결인가요? 아니죠. 1000만 원으론 경제적 자립도 어렵고 설령 익절한다고 해도 또 다른 투자를 찾고 유사한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특정 자산의 진입 타이밍이 아니라 1000%라는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그 자산의 발견 이후 맞출 수도 없는 타이밍을 재지 말고 그 방향성을 믿고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계좌에 찍힌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의미 있는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매달 번 돈으로 계속 추매를 하면서 자신의 돈의 가치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불려주는 그런 자산을 찾는데 최대한 많은 공부와 시간을 쏟는 게 쓸데없이 타이밍 매매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추천 종목, 추천 물건, 추천 코인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심플한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2022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에는 끊임없이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흔들리는 경기 지표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니, 대폭락이 오니, 비트코인 하락장이 시작됐느니 이런저런 자극적인 화면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결국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이고 더 나아가서 그 현상의 방향성을 더 극대화해서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라. 다음엔 이거다. 이제 이거 시즌이 온다. 지금 안 팔면 몇 년간 손해본다. 일단 챙겨놓고 밑에서 사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패턴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늘 똑같은 타이밍에 등장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는 투자에 철학이 없어서, 원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냅니다. 높은 변동성을 모두 매매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절대 그 자산의 가치를 믿지 않고 사랑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의 매매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실패했다고 갑자기 장기 투자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최고의 트레이더들의 원칙이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의 철학을 리스펙합니다. 그게 그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트레이더지 투자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 그 중에서도 장기 투자자들의 원칙과 철학은 뭘까요? 저는 늘 이 얘기를 여러 영상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최고의 장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높은 변동성을 모두 추매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자산의 가치를 믿고 공부하며 깊게 사랑하고 자신의 장기 보유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힘들다고 조만간 하락할 것 같다면서 갑자기 사팔사팔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원칙이자 철학입니다. 가끔 본인이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위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고 무엇이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한번 정하셨다면 절대 그 원칙과 철학을 깨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완벽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확실한 정답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고심해서 한번 정한 자신의 원칙과 철학을 끊임없이 바꾸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 같은 시간의 개념을 완전 반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원칙과 철학이 없다는 반증이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이든 그 무엇이 됐든 절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투자 마인드셋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특히 본업이 따로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투자의 리스크를 녹이는 도구로 쓰는 장기 투자야말로 본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방식이라는 점을 틈날 때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인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고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가슴 떨리는 자산을 발견하면 그 즉시 의미 있는 물량을 담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산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있는 물량을 발견 즉시 담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시작합니다.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지속적인 매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자산이 오르든 내리든 가격이나 타이밍에 상관없이 월 가처분 소득의 일부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가처분 소득이 좀 더 남거나 보너스나 성과급 같이 이벤트성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들도 조금씩 모아놓든 그때그때 사든 지속적으로 매수에 활용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도 장기 투자를 시작했던 초반에 다들 잘하셨을 겁니다. 왜냐? 대부분 상승장에 시작했을 거고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모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르던 가격이 마이너스 10%, 20%, 30% 조정을 보이면 그때부터 슬슬 걱정이 되고 더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적립식 매수의 루틴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 그러다가 조정 마치고 다시 상승하면 곧바로 추매하면 되니까 그럭저럭 그 흐름을 이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는 상승장이 지나고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면, 특히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의 하락장이 오면 대부분은 적립 매수의 루틴이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점점 지금은 사기 싫고 조금 더 모았다가 사고 싶고 반등하는 거 보면 그때 사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장기 투자하시면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더럽게 사기 싫었을 때 계속 매수했던 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알짜배기였다는 걸요. 이놈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완전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준 효자 효녀였다는 걸요. 딱 이 경험 한 번만 갖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반복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수량 늘린다면서 고배율 선물 거래하고 알트 4848 하던 사람들, 2022년에 하락장 피하겠다고 중간에 팔고 아래서 더 산다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수량이 더 늘어난 사람을 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한 척 떠들던 사람들은 대하락장에 다 쓸려 내려가고 다시 찾아온 반등장과 상승장에 유일하게 웃고 있는 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집했던 장기 투자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본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상승장이 지속되든 하락장이 오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미 성공 방정식을 알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과 늘어난 수량을 갖고 앞으로 하락장이 오면 뭘 하겠습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유튜브에서 뭐라고 호들갑을 떨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믿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그 자산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신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설프게 떠드는 언론 뉴스와 기사, 유튜버들의 호들갑에 전혀 동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지속했던 지난 4년의 결과가 자신의 수익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것만이 최고의 투자 방식이라는 걸 몸으로 습득했으니까요. 이분들은 지금도 제 영상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듣고 계실 겁니다. 마치 쉬는 날 오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라디오를 그냥 틀어놓은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이시겠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최대한 이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 투자 경험은 많이 있지만 이제 막 장기 투자로 전향하신 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장기 투자자분들처럼 장투 기간이 4년 5년이 지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영상 보면서 멘탈 부여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최대한 많이 진입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독자분들 개인 차원에서 부유해서 좋고, 국가 차원에서 부강해지니까 좋고, 많은 분들과 함께 채널도 성장하니까 저도 좋고, 그런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상대가 잃어야 내가 얻는 제로섬이 아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이 투자의 길에 올해도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Because you make a lot of mistakes, and so those ones that go up tenfold, I call them the 10 baggers. 정말로 10배 이상 오르는 10배거 종목을 파는 건 뼈아픈 실수죠. 어떤 종목은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제가 틀렸던 거죠. So you have to say to yourself, in this stock, I have a 10-year story, a 20-year story. 이 회사에 대해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써보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Number one, to have an approach, well thought out, built up, hopefully over some years or decades. 첫째,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립된 자신만의 투자 접근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을 굳게 믿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대응이야.
영원한 기업이 없는데 뭘 믿고 계속 들고 있어? 적당히 수익 나면 입절해서 챙겨놔. 야, 코인은 사이클이야. 비트코인 반감기 따라서 4년 주기로 움직이잖아. 그거 맞춰서 고점에 팔고 아래서 잡는 거 몰라? 그걸 왜 계속 들고 있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비트코인만 사냐?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사듯이 메이저 알트도 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양한 종목의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지수 투자를 말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런저런 요소들을 붙여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뭐가 갈지 모른다. 섞여 있으면 평균이라도 간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는 걸 아마 구독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들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뭐가 갈지, 뭐가 주인공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6개월, 1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6년, 10년 후의 미래는 비교적 선명합니다. 이건 자신이 바라보는 산업과 자산을 깊게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생각이, 그 인사이트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강해지도록 단기적인 변동성과 노이즈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안개에 가려지고 물에 희석되듯이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은 확률적으로 높은 미래의 예측이더라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며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다 의미 없는 망상들이 될 테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넉넉히 자산을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가는 게 제대로 된 투자, 시장을 이기는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논리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 투자를 접근하는 관점과 기간을 짧게 만들고 지속적인 매도와 매수를 유도하면서 끊임없이 투자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며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물론 현재의 이익을 익절이라는 형태로 챙겨놓고 다음 투자를 진행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정작 자신이 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무엇이 본인에게 맞고 잘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인지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가 좋아하는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의 2002년 인터뷰 영상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were actively managing money, 당신이 직접 자금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다른 펀드 매니저들처럼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텐데요. 그로 인해 주식을 너무 빨리 파는 실수를 하게 됐나요? My greatest mistakes are, it's funny, in a stock, all you can lose is 100%. I've done that. 글쎄요.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좀 웃긴 얘기지만 주식 투자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는 100%잖아요. 전 그걸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실수는 좋은 회사를 팔아버렸는데 그게 2배, 3배, 4배로 오를 때였죠. 그리고 그런 실수는 자주 일어나기도 하죠. So you make a lot of mistakes, and so it's ones that go up tenfold, like on the 10 baggers. 정말로 10배 이상 오르는 10배거 종목을 파는 건 뼈아픈 실수죠. 어떤 종목은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제가 틀렸던 거죠. 이럴 땐 지금 이 경기에 몇 해 말쯤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톤샤러스를 너무 일찍 팔았어요. 그 주식은 제가 판 뒤로 20배가 더 올랐죠. 홈디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그 두 종목이 제 인생 최대 실수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을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우선 왜 그 주식을 샀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경기순환주라면 실적이 나쁠 때는 기다려야 해요. 상황이 좋아지고 회사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파는 거죠. 하지만 성장주라면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의 경우 상장 10년 뒤에도 그 주식을 샀다면 500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15% 정도만 진출해 있었죠. 그걸 보면서 왜 17%는 안 되고 왜 19%, 왜 23%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월마트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해 나갔죠. 그래서 저라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So you have to say to yourself, in this stock, I have a 10-year story, a 20-year story. 이 회사에 대해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써보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피터 린치는 이 영상이나 자신의 서적들에서 좋은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았다가 후회했던 상황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을 그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순환매란 이유로 팔아버리고 나면 결국 몇 년 뒤 크게 후회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과 수익률이 아닌 그 자산이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투자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아니라 그 자산이 나아갈 미래의 주요 마일스톤들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내가 함께 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때까지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드린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규모 채택과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벽히 자리 잡는 순간까지 절대 팔지 않고 호드라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글로벌 교환 수단과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 본위제, 일명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올 때까지 최대한 수량을 지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나이와 자산 규모,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장기 투자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언제 정확히 이것들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마일스톤들의 방향성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끊임없이 가격이 오르는 법정화폐 숫자를 기준으로 장기 투자의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건 결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투자 현인인 하워드 막스의 2015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more than one way to skin the cat. And there are a lot. 성공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해요. 그렇지만 제가 자주 말하는 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거시경제 예측을 반복해서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꾸준히 성공시키는 건 어렵다고 말해왔죠. 그런데 그걸 잘하고 있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뭐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또 뭐죠?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트레이딩을 한다고요? 그거 폴티드 존스가 잘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성공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리스크를 잘 통제하는 투자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성공한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Number one, to have an approach. Well thought out. Built up, hopefully over some years or decades. 첫째,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립된 자신만의 투자 접근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을 굳게 믿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메모에서 말하듯이 그 방법이 당장 잘 적용되지 않는 시기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략도 모든 시장에서, 모든 사이클의 단계에서 매년마다 다 잘 먹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바튼 빅스의 투자 전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단한 투자자들이 형편없는 시기를 보내며 완전히 외면당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과 전략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 강할수록 시장에서 인기 없는 시기도 더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그 철학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죠. 즉, 충분히 생각하고 정립된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자신의 성향과 잘 맞게 선택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1978년에 처음 회사에서 채권, 전환사채, 하이힐드 펀드를 맡아보라고 했죠. 저는 원래 보수적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채권 투자 가치의 성향과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누가 저한테 실리콘밸리에 가서 벤처 캐피탈 펀드를 시작해봐, 구글이 만들어질 때 찾아내 라고 했다면 전 아마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니거든요. 저는 위험을 막는 쪽에는 강하지만 기회를 찾아내는 데는 약한 편입니다. 미식 축구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 자기 능력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가? 투자자에게도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뛰어난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고 자신만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위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선 결국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철학과 관점을 정립하고 그 방향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워드 막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투자자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투자 전략이더라도 형편없는 시기를 보내며 완전히 외면당하는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인기 없는 구간을 겪어야 한다는 하워드 막스의 말을 우린 잘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아주 짧은 구간들을 빼고선 거의 대부분 장기간 횡보하고 조정받으면서 인내심 없는 단기 투자자를 힘들게 하고
이런 긴 흐름의 장기 투자에 익숙하지 않고 사이클을 여러 번 넘기면서 안전마진을 쌓아놓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초반에 세웠던 장기 투자의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계속 쏟아지는 쓸데없는 뉴스들과 차트 분석에 의한 도파민들이 아닌 장기 투자 마인드셋과 투자 자산들의 본질적인 가치들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제 채널에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장기 투자자분들과 함께 우리 같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장기 투자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30년 그리고 2035년에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장기 투자자분들은 어떤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